이 영화를 이 땅의 참 노동 해방을 위해 투쟁하다 사나 민주노동자 최윤범 동지에게 바칩니다.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수천 명이 죽어갔다. 수만 명이 죽어갔다. 아니, 수백만 명이 죽어갈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투쟁의 초기 단계에서 죽어갔다. 어떤 사람은 승리의 막바지에서 죽어갔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죽어갔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지하의 고문실에서 뒤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죽어갔다. 그러나 보아다오 동지여, 피의 투쟁 없이 자유의 나무는 자라나지 않나니 보아다오 이 나무를, 노동의 나무, 민족의 나무, 노동해방, 민족해방의 투쟁의 나무를 보아다오. 이 나무를 키운 것은, 이 나무를 이만큼이라도 키워낸 것은 그들이 흘리고 간 피이다. 투쟁의 한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전투적으로 죽어가면서 그들이 흘리고 간 피이다. 자기 시대를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자기 시대와 격정적으로 싸우고 온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그들이 흘리고 간 피이다. 어느 날인가 해방의 나무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미래의 자식들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해,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다. 노동해방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1988년 4월 25일) 분단과 예속으로 얼룩진 이 땅에 노동자의 새 세상을 세우려고 투쟁하던 최윤범 열사가 우리 1천만 노동자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열사는 한 가족의 가정으로서 자상한 아빠와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 성실한 노동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자랑스러운 이 땅의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사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하던 그 당당한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습니다. 상품은 수백, 수만의 노동자가 만들고 돈은 한두 놈의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 사회가 열사를 살해하여 우리 곁에서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처절하게 아름답고 깨끗한 열사를 돈과 권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사의 한 맺힌 육신이 우리 곁을 떠나 차가운 흙 속에 묻혀도 우리는 결코 열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밥과 자유를 쟁취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열사의 뜻은 이 땅 노동 형제의 가슴 속에 선명히 살아 있습니다. 노동자 해방의 그날을 준비하는
천만 노동자의 힘찬 투쟁 속에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천만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끝장내고 계급에 의한 계급의 착취를 끝장내고 인간이 인간에게 승량이인 이 타락한 세계를 끝장내어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 세상을 건설하라는 열사의 뜻을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노동의 세상을 찾아가자. 자, 동지들아 함께 가자. 노동의 새벽을 찾아. 최은범 열사가 독재 정권과 자본가에 의해 박탈당한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하려고 투쟁하였던 사업장은 성남에 위치한 고려피역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성남 지역 노동운동은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 대파업이었던 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민주노조 건설 투쟁과 임금 인상 투쟁의 승리적 성과에 고무되어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7, 8월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본가들에 의해 주어진 노예적 삶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사회의 진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폭발적 힘은 한편으로는 독재 정권과 자본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에 의해 고통받아온 농민, 빈민 등의 기층 민중들에게 새 역사의 희망을 우리 천만 노동자에게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는 더 이상 과거에 천대받던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라 새날의 지도 세력으로서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국 노동자의 투쟁과 성남 지역 노동운동의 활기찬 움직임 속에 고려피역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민주노조를 필요로 하게 되어 87년 12월 최은범 열사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준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상대원동 공단 5거리에 자리 잡은 고려피역 성남공장은 남녀 약 18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슈발리에라는 상호로 구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본 및 경영권은 독점재벌인 대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임금 또한 남자 초임 3,750원으로 5, 6년을 죽어라고 일해도 16만 원을 넘지 못해 노동자가 사람 구실하기에는 너무도 형편없는 저임금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목에다 온통 기부스한 관리자의 노동자 천대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노예적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준위의 활동은 전체 노동자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되어 합법적 노조 결성의 벅찬 희망 속에 들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러한 꿈은 성남시청과 정권의 시녀 한국노총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최은범 열사의 투쟁을 당시 민주노조 준비위 한 사람이었던 지영희 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노조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윤범희 아저씨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5명이서 노조 준비를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처음 모였을 때는 이것이 노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았었는데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이 모임을 노조준비위원회로 꾸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범희 아저씨의 그런 활동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 어떤 가슴 속에 남게 되는데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윤범희 아저씨랑 일을 하게 되니까 윤범희 아저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서 노조랑 관계 있는 모든 동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실제적으로 일이 끝나면은 뭐 6시 정도 되면은 서울에 있는 친구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12시가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 다음 날 모여서는 자기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랑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서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근 2개월이 넘는 노조 준비를 해나가면서 밤 12시간 넘게 일을 한 적도 많았고 밤을 샌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집이 그 현장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그 정자동이라는 곳인데 거기 집까지 들어가려면은 논두길을 걸어서 한 2k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2km 정도 그 들어가는 그 길에 한밤중에 12시가 넘어서 동료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날 배운 이무리한 행진곡과 동지가 자신은 가사를 잘 기억을 못하니까 같이 해갖고 빨리 외우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면서 가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가니까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저씨한테 도대체 그렇게 늦게 들어가면 아줌마한테 혼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저씨 하시는 말이 자기는 노조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생활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아줌마가 그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윤범이 아저씨는 노조 준비를 하면서 인간답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까지도 그렇게 그 체현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명에서 10명으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 2월 달에 26일에 중국지에 모여서 그 40여 명 이상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에 그 법적으로 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화학노련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동료 2명이 화학노련을 찾아갔다가 빠꾸를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왜 빠꾸를 당했냐 그랬더니 뭐 용인에도 뭐 노조가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이유를 댔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실제로 지역과 직종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신고필증이 걸릴 부분은 그 시청에서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면은 우리 전체 노동자들이 몰려가서 농성이라도 하겠다라는 각오를 했었는데 화학노련에서 거부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윤범이 아저씨랑 이렇게 화학노련에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희 성남의 고려피역 그 슈발리에서 왔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자마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거기는 노조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무슨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윤범이 아저씨가 온 여기에 찾아온 이유를 쭉 얘기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윤범이 아저씨가 노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상급단체인 화학노련에서 그 인준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을 노조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개새끼들 너네는 노조 안 해도 좋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윤범이 아저씨가 너무너무 분노를 해갖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당신들이 정말로 노동자를 위하는 그 상급단체냐. 우리는 여기서 인준증을 만약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죽여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윤범이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막 뒤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윤범이 아저씨 거기에서 책상을 붙잡고 못 나간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 같이 얼마나 울분을 참지 못했는지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그 소파에 앉아서 윤범이 형하고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정말 노동자들을 그것이 정말 어용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정말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 통곡을 할 정도의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러자 윤범이 아저씨께서 울지 말자. 저들에게 정말 눈물을 보이지 말자. 우리가 눈물을 보일 날은 우리가 승리해서 그 환희에 찰 때 그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그러면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국 화학노련에서 인준증을 거부당하고 상급단체만 있으면 되니까 서문노련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문노련에서도 이미 화학노련에 에서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인준증을 내주지 못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문노련에서 하는 변명이 자기네들은 내줄 수가 있지만은 화학노련에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들이 내주면은 그 같은 그 단체끼리 그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적으로 필요한 그 신고서랑 그리고 회의록만 갖고 그 시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도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 접수증을 따놓고 윤범이 아저씨랑 얼마나 기뻐서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시청에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서류 점검을 해야겠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때 화학노련이니 그들을 정말 믿을 수 없다는 것,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때, 그리고 자주적인 행동을 해나갈 때는 우리의 힘, 우리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우리들의 모든 권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들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어영노총의 인준증 거부와 때를 맞추어 회사 측은 본조인 용인공장의 어영노조 위원장 황윤진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술책을 부립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만을 위해 수백 노동자의 뜻을 저버리고 노동조합을 자본가의 이익에 종속시킨 노동기적 황윤진, 자본가의 충실한 개 황윤진. 그의 참모습을 노동자 이영표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려표기의 본노조 황윤진이라는 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황윤진이가 86년도 초에 저랑 만나갖고 민주적인 노조가 어떻고 노조는 노동자의 힘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과 만난 첫 마디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만나서 반갑다. 그렇습니다. 초면에 만난 사람들에게 동지라는 말을 마구 쓰던 황윤진이가 우리가 88년도 2월달 이후로 노조를 성남 지역 내 노조를 만들고자 했었을 때 인간 황윤진이가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동지란 말을 쓰는 놈들은 다 빨갱이 같다. 뭐 같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우리 노동자들을 현혹시키고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혼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내세워 노동자를 이간질시킨 회사 측은 노조지부장 선거에서도 민주노조 측을 외부 세력에 조정받는 좌경 용공 세력으로 매도 악선전을 하는가 하면 많은 노동자를 훈련, 조퇴 혹은 시골집으로 내려보내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술과 돈으로 공작하여 민주노조의 꿈을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던 우리들의 독립노조 결성이 실패로 돌아가자 당시 현장 동료들을 중국집에 모아놓고 저희들은 자경 연공 세력이다, 운동권이다,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는다느니 온갖 악성전들을 하면서 우리들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공세 그리고 악선전 그러한 것들을 퍼부으면서 우리 민주노조 추진위원들을 현장 동료들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부장 선거에서 윤범형이 탈락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굴러가는가를 우리는 일단 지켜보자. 그러한 결하에서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민주노조를 지지했고 또 추진했던 사람들을 강제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절대 이러한 부서이동에 응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부서이동이다. 이러한 부서이동을 응하면 우리는 이제 다 같이 해고가 된다. 여기 차례 싸움을 하자. 이러한 결의하에 현장 동료들과 잔업 거부 또 작업 거부 이제 실제적인 파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농성 과정에서 우리들은 회사에서 약 이틀간의 농성 그리고 오용 노조와 회사 관리자들에 의해 그 정문 밖으로 쫓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윤범형의
또 분신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저 악랄한 자본가들에 의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실제로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서 이동 때문에 한 사람의 죽어가야 하는 이런 현실들은 결코 말로서 무슨 말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말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민주노조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강경파, 그리고 회사 쪽과 용인 의용 번제에 지원을 받는 쪽을 온건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현장 동료들을 중국집에 데려가서 이런 악성질들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의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사 측의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과연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한 의도에서 또 농성도 전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그런 탄압, 그런 것들은 우리 고려평 노동자들만의 탄압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들이 얽매여 있는 이상은 그 윤범형뿐만이 아닌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갈 수 있고, 해방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느 누가 자기 몸에 또 기름을 뿌리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측의 이러한 야비한 책동은 그나마 구성된 노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려 했던 고려피역 전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으며, 이에 대해 성남 지역 민주 노동자들은 강고한 연대 투쟁으로 고려피역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놀란 노동부는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회사 측은 협상을 하는 척하며 뒤로는 어영노조와 함께 회사 물건을 빼돌리는 수작을 벌입니다.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에는 온갖 구실로 피해 다니던 회사 측이 물건에서 생기는 이익에는 혈안이 되어 물건을 빼돌리는 이러한 비인간적 자태에 분노한 최윤범 열사는 온몸에 신난을 뿌리고 성의 있는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4월 25일 열사는 온몸이 불에 탄 수검댕이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동해방의 산불길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영문구 노동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머리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상태인지 처음엔 감이 안 잡혔어요. 지금 분신을 한 건가 아닌 건가. 그리고 걸어 나오시길래 전혀 부축도 받지 않고 걸어 나오시길래 아 돌아가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시는데 저는 그 옆에 그냥 서가지고 그 멍하니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이 태어나서 처음 봤었고 또 그런 것이 이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듣던 분신이 직접 내 눈에 보였을 때 저는 아무런 그 느낌조차 들 여유도 없었고 그저 그냥 망연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조금 이따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가 그 최 열사님 앞에 가서 마치 그 애기 업듯이 업으려고 이렇게 구부렸어요. 구부렸더니 손으로 괜찮다고 저를 알아보시는지 어떤지 하여튼 괜찮다고 손을 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일어나서 상황을 쭉 둘러보니까 그때 열심히 같이 민주노조 만들자고 싸웠던 많은 동료 그 노동자들은 정신이 전부 다 나간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정신이 진짜 없었겠죠. 같은 동료가 분신해서 나가는데 진짜 막 이렇게 유리창 막 부시고 그런 모습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인데 사람을 저렇게 죽이느냐 뭐 이러면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울분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울분을 금치 못했던 것은 그 옆에 자가용이 한 서너 대 있었어요. 서너 대 있었는데 분신해서 걸어 나오시는 동안 그 옆에 있는 자가용은 누구 자가용인지 모르겠지만 자가용은 움직일 생각 않고 결국은 걸어 내려가셔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노래 중에서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네 강아지는 감기 걸려서 포니 타고 병원 가는데 그 노래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신해가지고 그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뚜벅뚜벅 걸어서 택시 타고 가는 그 모습, 자가용이 옆에 서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 관리자들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 보면서 정말 그 말로만 얘기하던 자본가들의 부도덕함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열사는 병원에서 온몸이 불에 익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서로 붙는 참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 하나의 소망 민주노제의 건설을 목놓아 외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그래놓고 협상을 들어갔는데 저희 민주노조를 위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강제로 길바닥으로 내팽개치면서 밀어붙이고 그리고 회사 물건을 빼돌리면서 그 만행을 보고 제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협상을 빨리 보고 얼른 끝내기 위해서 제 몸에 제가 신나를 뿌렸어요.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저 동료요. 열심히 싸우면서 저도 태어나서 다시 또 민주노조, 민주화를 위해 꼭 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저희 가족들 좀 돌봐주십시오. 이 서러운 눈물, 피맺힌 분노, 이 땅 1천만 노동자는 이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돈의 눈이 먼 자본가와 관리자, 한통 속인 경찰과 노동부, 인간 백정들에 대한 골수에 맺힌 이날 이 분노를 우리 1천만 노동자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이제 돈도 노조도 다 소용없다. 우리 형제 최윤범, 최윤범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드디어 성남 지역의 노동자들은 피맺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70년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이 땅의 서름받는 노동자의 내일을 위해 투쟁하던 열사의 사례 앞에서 형제들은 그간의 소극적 지지투쟁에서 벗어나 손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자본가와 군부 독재에 맞서 온몸으로 싸워나갔습니다. 울지 맙시다. 서럽다고 눈물을 보이지 맙시다.
투쟁만이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역사는 우리의 것. 다시는 자본가의 썩은 돈에 주눅드는 약한 노동자가 되지 맙시다. 다시는 총칼 앞세운 독재 정권에 겁먹지 맙시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것. 이 세상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우리 노동자입니다. 빼앗기지 말고 싸워서 쟁취합시다. 울지 맙시다. 청정밀 노동조합 교선부장 최강현입니다. 저는 작년 최윤범 열사가 분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고려표역으로 달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심정은 정말 이 땅의 노동자가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로 할지 모르는 그런 분노,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그 울분,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갔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싸움에 경찰들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패배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 최윤범 열사의 혼은 이 땅에 전 노동자에게 심어지고, 그 이후로 오늘날과 같이 가장 이 땅에서 커다란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려표역 싸움을 저희가 진짜 발벗고 나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분의 지금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10분의 1, 100분의 1만 좀 생각했다면은 그분은 분신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어여튼 민주노조로서 그 조합 결성하여 조합원들 그리고 천만 노동자를 위해서 지금도 환하게 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분신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설령 내가 돈이 많았다면은 아마 그런 위치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한테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과정이 또 세상이 그렇게 없는 자한테 불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여건이었고, 그래서 그 저희들도 노사 분규를 하면서 여러 사업장하고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힘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타 사업장 우리 노동 형제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싸워 나가야만이 꼭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그때부터 붙게 된 것 같아요. 1년 7월 이전에는 사실 저도 뭐 제가 사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노동자 하면 그냥 저 노가다판에 잡부들이나 노동자인 줄 알지, 우리가 자기가 노동자이면 노동자인 줄 몰랐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투쟁이란 말도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운동권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만 생각했지 우리가 투쟁하는 말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뭐 단체 협상 투쟁이나 임금 투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좋게 보는 낙관주의자들은 걸어가라 그러면 꽃길이 전개되리라.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꽃씨를 뿌리고 또 가꾸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회사도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서만 머물러 가지고 임금 몇 푼 오르고 근로조건 개선하고 여기에 그친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거는 외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텔레비나 뭐 방송 이런 제도 언론들이 전부 가진자 편입니다. 그들이 참 신문들은 이 광고주의 눈치를 보면서 광고 수입이 줄어들까봐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서는 아예 알아서 기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못된 건 가감히 개선하라고 외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열사의 죽음은 우리 노동자에게 또 한 번 이 사회의 모순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남해잔치 올림픽에 생돈을 처바르고 배운 놈 가진 놈만이 행복에 겨워 발악하는 이 사회에서 천대받는 노동자, 숨지기고 고통받는 천만 노동자. 왜 우리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만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돈 많은 놈에 아부하는 놈들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집불도 생산하지 않고 사람만 착취하는 인간 백정들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똑바로 알고 깨트려 나갈 때만이 사회의 참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생산해내면서도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일하지 않는 자본가와 그를 비호하는 정권이 주인으로 행사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놈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의 확보 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본가에게 있어 노동자는 단지 이윤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기계, 이윤을 위한 착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생산하면서도 아무런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노동 형제들,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노동 형제들, 더 이상 가난과 착취에 견딜 수 없어 생존권 요구 투쟁을 할라치면 우리 앞에 치료탄을 쏘는 폭력 경찰이 나타납니다.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학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삼자 개입 금지, 무노동 무임금, 집시, 국가보안법, 심지어 폭력, 방해 등 모든 법을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인 사회이며 자본가가 국가 권력과 법을 손아귀에 잡고 있는 사회입니다. 돈이 주인인 한 노동자는 가진 것도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허덕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가와 군부 독재만이 아닙니다. 더욱 큰 원인은 군부 독재와 우리나라의 독점 재벌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바로 미국 놈들 때문입니다. 아버님 굽은 허리 펴질 그날 그렇다면 왜 미국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노동자가 없으면 미국은 그들 사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동자가 뼈빠지게 일한 소득의 4분의 1은 미국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고 4분의 1은 바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군사비로 탕진합니다. 바로 미국은 우리 노동자가 생산한 것의 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1달러를 투자하여 5달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노동자는 하루 400건의 산업재해로 55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집니다. 이러한 엄청난 착취만이 자국의 국민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사회적 불만을 억누를 수 있고 바로 자본가의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속 국가에서 수탈한 돈을 가지고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국가를 탄압할 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노동자가 자신을 주인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을 제일로 두려워하며 군부 독재 정권을 내세운 노사 간의 문제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노동자의 초부적 권리인 노동상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동자 투쟁의 원인과 투쟁의 방법 속에서만이 최윤범 열사의 죽음의 의미를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더러 신세 조졌다 한다. 동료들은 날 보고 걱정된다고 한다. 최윤범 열사는 선배 노동자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의 투쟁만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고 노동자의 전진을 가로막는 미국과 독재 정권을 타도할 때만이 노동자의 해방을 앞당길 수 있음을 온몸을 던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가. 노동운동 하고 나서부터 참 삶이 무엇인지 알았네. 생산은 수백 수만의 노동자가 하고 소유는 한두 놈의 자본가가 하는 이 사회. 총칼과 군대는 이런 자본가를 비호하고 그 속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 사회. 외세의 압력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돈을 갖다 바치는 이 사회. 이런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이제 착취와 수탈은 끝장나야 한다. 천만 노동자의 단결된 힘, 투쟁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사서 소나 말처럼 실컷 부려먹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아무 때나 거리에 내모는 이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최은범 아저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름이와 다운이의 아빠이고 다운이 엄마의 남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던 젊고 미남인 아저씨였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시며 운동을 좋아하셨다. 일요일마다 검당 국민학교에 공을 차러 나와 같이 다니셨다. 살을 빼기 위해서 몸의 균형을 잡고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생활하셨다. 최은범 아저씨는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처음 태동부터 많은 애를 써오셨다. 그러나
같은 동료인 두 명이 배신을 하여 민주노조를 만드는 일을 패배로 돌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도 아저씨는 자기 주장이 옳으니까 그렇게 밀고 나간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면